부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집을 사고 싶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거든요. 환경 맞아. 프리미엄. 어떤 입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누구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어디는 막 수십억이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상급지로서의 그 강남과 용산의 차이가 지금 별로 없어요. 막 거의 막 비등비등하다. 다들 지금?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빅톡에서는요, 아마 가장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용산 지역과 그리고 전 국민이 꼭 들어가서 내 집을 한번 좀 마련하고 싶은 강남 이야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짱구님과 우리 담비의 궁합 테스트 갈 거예요. 오, 네. 강남이냐 용산이냐 요거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강남! 어머! 띠띠띠띠. 다 좋아해. 나는 못 먹어도 무조건 강남이야. 그래요? 난 무조건 네. 강남이야. 강남을 따라잡을 수 없어. 당연히 다 좋아하고 한 번은 정말 나는 꼭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강남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집값 다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강남하고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용산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강남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자 동네고요. 네. 용산은 최근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이 최근에 용산 개발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미래에는 도대체 어느 곳이 더 상급지가 될 것인가 강남과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사실 강남이랑 용산이 이제 그 한강을 딱 사이에 두고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강남이 용산이냐 네. 저는 어디든 그냥 정말 살고 싶은 곳이긴 해요. 사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그치, 하고. 사서 살고 싶어. 네, 그렇죠. 전세월세 네. 말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상급지로서의 그 강남과 용산의 차이가 지금 별로 없어요. 막 거의 막 비등비등하다. 다들 지금?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용산이 한 수 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왜요? 그 이후로 제가 2022년 기준 서울 평당 가격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요거 궁금해. 네. 이거 궁금해. 어디가 가장 비싼지 순위 네. 한번 5위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5위를 볼게요. 자, 5위. 성수동 갤러리아 풀에 73평 84억 5천. 네. 5위가 84억? 84억인데 이거는 실거래가고요. 호가는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대에서 한 20억 정도가 다들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서도 플러스 20억? 예, 실제적으로. 다음 네. 4위. 4위는 나인원 한남. 한남동에 있습니다. 네. 얼마요? 74평이 90억. 너무 비싸죠? 집이 90억씩 하는구나. 빌딩 가격이에요, 거의. 아니, 90억이면은 그 재산이 다 90억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자, 3위 가볼게요. 3위. 네. 3위도 한남동 르 가든 더 메인 69평 97억. 메인이잖아, 메인. 아니, 네. 나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네. 르가든. 얘 네. 왜 우리 때는 네. 어디 살아 그러면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와, 타워 팰리스 막 이랬거든. 네, 예전에는 이제 강남에 뭐 랜드마크라고 해서 타워 팰리스 여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없네, 근데 순위에는. 네, 수위 없습니다. 자, 2위. 2위는요. 네. 청담동 PH129 82평 115억. 저 이름이 PH129예요? 이게 펜트하우스 129번지. 그러니까 강남구 청담동 129번지를 펜트하우스 129라고 아예 번지수를 예, 근데 네임을 넣었어요. 네. 소개팅 115억. 가가지고 오빠 어디 살아 그러면 나 PH129. PH129 우리 결혼해. 네. PH129에 사시는 분 연락 주세요. 이혼 있으세요? 네. 자, 영예 그러면 1위 대한민국에서 예.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1위는 어딜까요? 바로 네, 한남동입니다. 한남이야 다. 네.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 한남 81평 120억. 네. 그 이상일 거예요. 컵 좀 지금. 닫아줘봐. 네. 오. 와 진짜 집이 거의 그냥 다 그냥 100억 가까이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위, 3위, 4위를
다 한남동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평당 네.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순위가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4위, 3위, 1위가 다 한남동이에요.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집값으로 네. 보면은 강남과 견주어 봤을 때 용산이 한 수위죠. 네. 관리비 이런 데는 얼마나 할까? 관리비가 보통 뭐 적게는 뭐 150에서 많게는 450 정도가 관리비입니다. 왜 평당 가격이 왜 한남동 이쪽이 더 높지?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를 한번 살펴보면요. 베버리힐즈 봐봐, 베버리힐즈. 베버리힐즈. 나 살 거야. 말 그대로 베버리 힐즈잖아요. 힐즈. 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입지나 아니면 뭐 강을 보거나 뭐 해변을 보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숲세권. 숲. 예.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조건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 한남. 그곳이 부촌일 경우가 많은데요. 영국의 켄싱턴가 있어요. 여기도 대사관들이 쫙 몰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한남동에 대사관이 26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촌의 조건들을 용산이 좀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값도 이렇게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짱구님과 담비처럼 네. 강남 왜 그런 거예요? 왜 강남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또 많아.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맛있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게 많아. 네, 맛있는 것도 많은 만큼 왜 맛있는 데가 많아? 거기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진짜 초고소득자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강남, 그렇기 테헤란로. 때문에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뭐 강남 전체가 다 일자리로 거의 막 170만 개가 몰려 있는데 와 170만 개 강남에? 네. 내 친구도 강남으로 최근에 이사 간 게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학군 때문에 가신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강남에는 일단 생활 편리 시설, 뭐 병원이나 백화점들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한다. 교통이 엄청 집중돼 있어요. 네. 지금 뭐 2호선, 3호선, 신분당선, GTX A노선, 9호선, 황금노선 이것까지 다 집중돼 있고 뭐 강남까지 몇 분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하우스 가면은 네. 강남까지 30분, 강남까지 뭐 40분 모든 거리를 강남가의 어느 정도 접근성. 소요로 잡고 있어요. 보면은. 강남이 메인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네네.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집을 사고 싶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거든요. 환경 맞아. 프리미엄. 예,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어요. 한강. 네. 한강 보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소만 강남에 있어도 부자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또. 그게 있더라고. 예. 아니 저기 옆에 좀 있어 보이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옆에 없어 보이는 오빠인데 오빠는 집 어디에 이래가지고 강남 그러면은 없어 보이는데도 되게 안 물어보지. 그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딱 이게 있어. 이 인식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에 뭐 520에 살 수도 있는데 강남구라 그러면 안 물어봐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남에 산다 그럼 부자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강남 진짜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요 비 그렇죠. 엄청 장맛비. 내렸잖아. 뭐 시간당 100년 100년 만에. 예. 요거 보면서 요때는 조금 마음이 심술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급지 그러면은 입지도 좋아야 되지만 이 환경도 좋아야 되고 이런 물난리 이 정도 비가 왔는데 그냥 다 잠겼어.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거는 좀 왠지 상급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해외 부촌의 입지들을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아는데 부촌 있죠.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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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애미다. 마이애미. 네네네. 내가 마이애미 거기도 되게 비싸. 그러니까요. 거기는 이제 그리고, 바다 막. 네. 그리고 뉴포트 비치라는 그 해변을 쫙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그리고 대부분의 뭐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맞아. 뭐 거대한 공원이 있거나 뭐 센트럴파크 아시죠? 공원. 파크. 예.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그 공원 끼고 있는 뭐 이런 곳이 다 부촌인데 이 강남에 이렇게 뭐 집중호우가 왔는데 푹 잠겼대. 그러니까 왠지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엄청 부러웠는데 이번 조금 덜 부럽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고 싶고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상급지는 그래도 강남이다. 강남.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모두 다 살고 싶죠.
또 나는 끝까지 강남. 아, 네. 끝까지 강남. 끝까지 네. 강남인데 서두에 네. 이제 우리 짱구님 말씀대로 거의 정말 지금 평당 시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가 상위권에 지금 한남동으로 지금 꼽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강 반대편에 있는 네. 이 용산 얘기를 좀 더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남동은 한강과 남산의 동네라고 해서 한남동이에요. 그리고 이 한남동은 조금 전에 제가 집값 1위, 3위, 4위를 다 차지할 정도로 맞아요.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이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 한남동이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은 부촌의 대명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난 거기 네. 살고 싶었지. 네. 저기 한남하면 제일 먼저 난 떠올랐던 게 그 유엔빌리지. 유엔빌리지 유명하죠. 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위를 차지한 한남동에서 1위를 차지한 파르크 한남, 한남 더힐, 더힐. 네, 유엔빌리지,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거의 상위 1%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한남동에 모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유엔빌리지를 제가 집을 보러 갔어요. 집 살라고? 아니요, 어떤가 몰라. 100억인데 어떻게? 어떤가 보러 가서. 나 진짜 갔는데. 보여줘? 아니 그때는 진짜 네. 내 집 명품 가방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고 먼지 이렇게 털어가지고 명품 가방에다가 나름 좀 이렇게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보여줄 것 안 같아가지고. 보여줄 것 같아. 아무나 안 보여주대. 당연하죠. 100억짜리 집을 누구한테 막 보여줘? 아무나 안 보여줘. 안 보여주는데 내가 갔는데 네. 의외로 물론 이제 안에는 딱 들어가는 순간 통유리에 막 한강 쫙 보이고 뭐 이렇게 좋긴 좋았는데 그 가는 그 골목골목이 나는 네. 조금 실망스러웠어. 그치. 이제 한남동의 특징이 뭐냐면 100억대, 막 80억이 넘는 이런 그 고급 주택들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는 길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좀 열악한, 그러니까 같이 공존을 해요. 정말로 한남동은 기초수급자들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5대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거기에 둥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동네다. 그리고 이 한남동에는 대사관이 26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사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집값이나 이 전세값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봐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뭐 호재들이 많아요 지금. 그럼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체가 다 뭐 개발 계획들이 있지만 여기는 최근에 정말로 굵직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용산에 가면 금싸라기 땅이 한 10년 동안 좌초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건들지 전에. 못했던 거지. 네, 10년 전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무산이 되고 다시 이 개발 계획이 부활이 됐는데 용산 정비창 부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정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철도를 정비하는 그런 막 공장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때 당시에 다 철거했기 때문에 그냥 허허벌판에 이렇게 막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면적이 14만 9천 평이에요. 와 엄청나네. 여의도 공원의 2배. 네네. 네. 이 땅을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용적률 1,500% 이상으로 적용을 해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 실리콘밸리 하면 뭐야? 똘똘이들이 다 모여서 일하지. 그렇죠. 연구원들, 최첨단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들어오는데 물론 공동주택도 한 6천 세대 정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용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 강남 버려야겠네. 네. 미국에 가면 허드슨 야드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한 용적률 1,800에서 3,300%까지 적용을 해서 허드스강 주변에 그 철도역 주차장 부지 여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허드슨 야드 딱 치시면 막 벌집 모양의 그런 멋진 건물들이 막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여기를 좀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 엄청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또 용산에 가면 이렇게 지도 딱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엄청난 땅이 있는데 이게 용산 민족공원으로 개발할 91만 6천 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와. 예, 현재는 미군 기지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땅을 앞으로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이 거의 면적도 비슷해요. 지금 센트럴 파크가 한 100만 평 되는데 우리나라는 91만 6천 평이거든요. 이 땅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왜 여기 센트럴파크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민족공원이 다 개발이 되면 센트럴파크하고 그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왜 용산으로 가고 싶은지를 여기서 지금 이유가 나오는데 뉴욕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맨하튼 5번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억만장자들이 1만 명 이상 떼거지로 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왜? 왜? 좋은가? 내가 내 아파트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공원이? 100만 평의 공원을 한 번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다 몰려가서 살고 있는 곳이고 미국에서 최고의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2,850억에 팔렸어, 집이. 2,850억. 집이? 예산인가 봐. 막 1년 예산인가 봐. 이 정도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센트럴파크 주변의 집들은 어떠냐면 매매가 딱 나오죠.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그냥 바로 팔리고 직전 거래가보다 항상 뭐 2, 30억 그 이상을 줘도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동네가 지금 센트럴파크 주변에 맨하튼의 그 저택들인데 우리나라 민족공원 91만 6천 평이 개발이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은 지금의 평당 우리가 뭐 1억이 비싸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맨하탄은 평당 10억이야. 평당 10억. 아니, 한 평당 10억. 그래서 지금 비싸다고 하는 우리가 1억 넘는 집값이 과연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된 후에는 얼마가 될지 기대가 만발할 수밖에 없는. 난 무조건 용산으로 가야 되겠네. 너무 좋다 용산. 그러니까 용산 좋죠. 네. 무지개 같은 그 핑크빛이 무조건 저는 이제 용산 공략. 네. 그러니까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집값 얘기했죠. 네. 막 100억대. 200억대 막 이러잖아. 싼데 그래서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데 용산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한남 뉴타운을 가면은 여기 만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계가 좀 나갔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잖아. 단계가 좀 나가면 올라가지. 비싸다. 비싸서 한 뭐 15억, 20억 들고 가는데 청파동 원효로 뭐 용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들은 이제 시작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15년, 20년 걸린다. 그 대신 내가 다 넘사벽이 됐을 때는 못 넘보니까 지금 그나마 뭐 5억대, 4억대 가지고 미리 선점하면 용산의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고 나면 내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이 후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을 많이 지금도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어떤 곳에 어떤 입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누구는 20년 흘렀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어디는 막 수십억이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우리 짱구님이 짚어준 이 용산의 네. 핑크빛. 저희 이제 이용산이라고 불러요. 용산 해봐요. 용산? 네, 내 집이야. 저 무조건 용산.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강남이야. 왜? 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센트럴파크 같이 그렇지. 추진인데 지금까지 좋다고 그러고 왜 또 혼자 강남이야? 그렇지.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지? 언니 30. 나 30이잖아. 나 30이면은 난 용산 하는데 내가 지금 30보다 좀 많거든요. 네, 조금 그래서 많지. 이런 계획들은 지금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한 거예요. 용산 민족공원도 그렇고 우리 정비창 개발도 그렇고 용산에 있는 모든 뭐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한남 뉴타운, 청파동 뭐 후암 특별계획구역 이런 모든 개발들이 지금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새 아파트는 지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청사진이 완벽하게 센트럴 파크처럼 이렇게 공원이 뭐 개발되고 이 정도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30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강남이야. 나 살아생전에 내가 여기서 즐겨야지. 언제 어느 세월에 거기가 되냐고. 내가 몇 살이지? 나 살아있나? 그러니까 입지가 최고의 입지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용산이 앞으로 이 청사진대로 착착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강남에 계신 분들 다 뛰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언제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강남에 없는 91만 평의 공원, 이 녹지를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현재 우리 용산 공원이 91만 6천 평이 개발이 되려면 일단 미군 기지가 다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빨리 가면 안 돼요? 근데 현재는 31%만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개발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공원 개장 연도를 N년 플러스 7년, N 플러스 7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N이 뭐냐? 알 수 없는 기간을 N년이라고 하거든요. N년이? N년. 욕한 거야? 아니, N이라는 숫자가 그러네. 알 수 없는 미지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다. 왜냐면 아직 이제 평택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데 2017년에 이제 옮겨갔는데 주한 미군 사령부의 심장이다 하는 연합사령부는 아직 평택 기지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쵸, 아직 있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군 기지가 빨리 반환이 돼서 돌려받았다고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네, 미군 기지가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네, 군사 기지니까. 네, 이게 네. 1900년대는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의 군사 기지였고 6.25 전쟁 이후로는 계속 미군 기지를 사용을 했어요. 걔는 계속 기지였네.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사 기지로 이용을 해 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미군들이 이 땅을 이제 군사 기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기름 유출이나 그치. 방사능 물질 이런 막 것들 훈련들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워낙 뭐 거의 한 10건 이상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미군 기지 내를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주변. 예, 지하수를 이제 한번 검출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암물질의 그 벤젠이 뭐 한 3,400 기준치의 3,400 발견이 됐고 다이옥신은 34.8배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와, 한 100년을 그 군사 기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원 만들 땅인데 이렇게 환경 오염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거를 이제 오염 정화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 세금으로 예. 그럼 못하지. 근데 최근에 또 정부가 또 살짝 우리가 먼저 하고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미국한테 받겠다. 근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먼저 한 다음에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내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첩첩산중이야 사실은. 짱구님.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 우리의 세금이지. 우리의 세금으로라도 그렇게 정말 그런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용산을 변화시키면은 훨씬 가치는 그 이상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산의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특히 이렇게 센트럴 파크가 될 만한 이 용산 공원이 환경 오염 문제들이 또 다 정화 작업까지 끝내고 나서 개발이 된다면 저는 강남을 뛰어넘을 최고의 입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강남이라고 했던 이유가 용산이 싫어서가 아니고 언니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지는 않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즐겨야지. 내가 막 호호 할머니 돼가지고 80, 90 됐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용산으로 때문에. 막 달려가려면 다리에 힘 빠져서 못 가.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되냐. 나는 지금은 강남이고 미래는 용산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미래는 용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지수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30년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또 빨리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빨리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다 변수예요. 다 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한 30년을 잡았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남이냐 용산이냐는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이런 환경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